안녕하세요. 백구팀 초등교육과정 강사 안예리입니다. 자, 우리 이제 백구팀 초등교육과정 강의가 드디어 1월 6일에 개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강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날만 남은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2주, 3주 후면은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도대체 임용이 뭔지, 어떤 걸 공부해야 하는지 아는 게 없잖아요. 난 그냥 교육대학교 3년 다닌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O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임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구자경 선생님께서 우리 백구팀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먼저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임용시험은 1차와 그리고 2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1차는 지필시험, 그리고 2차는 면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1차는 전국 공통 같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해요. 그리고 1차는 크게 두 과목인데요.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선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논술형 시험이죠. 근데 여기서 출제되는 게 교직의 전 영역이 나와요. 자, 무슨 소리냐면 교직, 즉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뭐 학교 상담이라던가 코로나 상황 중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학교 교육 과정은 어떻게 편성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직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학 내용 그리고 우리 교육 과정 총론 내용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총론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알아볼 부분은 바로 교육 과정 부분이죠. 자, 보시면 배점이 80점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백구팁에서 강의를 합니다.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강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 따로 하셔야 돼요. 자,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교육과정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즉 두 교시로 나눠져서 치러지게 됩니다. A형, B형 나눠지고요. 총 시간이 140분이니까 A형 70분 그리고 B형 70분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실시해요. 과목을 봤더니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도덕 이런 거 여러분 다 이미 초중고 시절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아보고요. 이렇게 두 교시로 나눠진다. 근데 이렇게 각각 1교시, 2교시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에 나오는 시험 공고 아니면 평가원 공지사항을 꼭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시험 순서가 바뀐다면 저희 측에서도 안내를 해드리니까 내가 정보 모를까 봐 이제 놓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부분은 시험 방식이 기입형 서술형이라고 되는데 쉽게 그냥 주관식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단답형도 있고 서술하는 식도 있어요. 문제 예시 보면요. 이거 올해 출제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교사가 사용한 추론하기 방법을 쓰시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무슨 추론하기 방법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또 2번 같은 경우에도 기억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문장 성분 쓰세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딱딱딱 써내시면 됩니다. 단답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한두 문장 정도로 쭉 서술하는 문장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자, 원래는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유효기간이 있었죠. 임용시험에서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5년 이내에 딴 것만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이 유효기간이 폐지가 됐습니다. 즉 5년 이전, 즉 2018년 그 이전에 실시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번 임용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 당연히 3급 이상인 것, 요거는 그대로 유지이기 때문에 3급 이상의 시험 성적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3월 1일에 이제 법령이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정확하게 공지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딱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우리 백구팀 인스타그램 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아직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두시면 거기 이제 각각 여러 가지 정보랑 저희 생활들도 이렇게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 팔로우 해두시고 이런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정 부분은 실시하지 않고 교직 논술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분인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먼 얘기죠. 우리가 1차를 잘 봐야 2차의 기회도 주어지니까 이건 간단히만 볼게요. 우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다 다르게 실시가 됩니다. 교육청별로 다 시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시험 공고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스쿨 홈페이지에 보면 매년 이제 이 공고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차 과목인데요. 이것도 참고로 볼게요. 어떤 교육청에서는 안 보는 것도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심층 면접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왜 기업에 입사를 할 때도 면접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네가 교사로서의 적성이 있는지, 네가 인격적으로 이제 성숙한지 이런 거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묻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 여러분 대학 입시할 때 했던 그 면접 있죠? 그런 식의 스타일 문제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학습 과정안인데요. 이 과정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실습 나가면 야간 형태로 지도안 쓰죠. 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 장 분량의 이제 지도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업 실현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수업처럼 한번 실현을 해봐라 라는 건데요. 차시를 정해줘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 내용, 이 부분을 실현하세요. 이렇게 주면은 조건에 맞게 이제 수업을 실제로 해보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면접과 영어 수업 실현인데요. 이 위에 있는 심층 면접 수업 실현을 영어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어로 하는 심층 면접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 영어 면접이나 영어 수업 실현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에 자신감이 없고 영어가 너무 어렵고,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오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백구팀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해 주시는 김혜진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혜진 선생님께서 영어 특강을 진행을 하십니다. 1차가 지나고 나면 영어 강의가 이제 개강이 돼요. 영어 2차 강의를 수강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영어에 대해서 기본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 2차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합격자가 결정이 돼서, 우리 합격자 같은 경우는 1차에서 100점, 그리고 2차에서 100점. 그래서 총 200점 만점을 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돼요. 근데 맨 처음에 1차 합격자가 결정이 될 때에는 우리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이외에 내신이나 지역 가산점도 포함이 되는데, 이 자세한 점수 환산 방법은 제가 맨 뒤에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1차 시험 중에서 교육과정 파트에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목을 봤더니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도덕, 바른생활, 실과, 수학, 미술, 즐거운 생활, 뭐 총론, 과학, 슬기로운 생활, 체육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다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죠. 특히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모르는 거라고 하면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이건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총론은 뭐냐면요. 우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있잖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들어보셨죠? 자, 이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사항, 이걸 이제 정리해 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과목별 시수, 얼마큼 가르쳐야 하는지, 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써둔 게 바로 총론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자율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해놓은 거. 그게 이제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이에요. 근데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가 됐죠. 그래서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 부분은 여러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내용도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과목별 배점이나 문항수를 한번 보면요. 특히 배점이 높은 것들 어떤 거예요? 국어. 영어도 이제 7점 높죠. 그리고 사회.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과학, 체육. 얘네들이 배점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소문항수도 2개에서 3개 정도로 돼 있죠. 그래서 배점이 높은 교과들이 강의 시간도 당연히 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들여야 하는 시간, 공부 시간, 그리고 공부에 들여야 하는 노력, 그것도 이렇게 배점이 높은 과목이 좀 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과학을 강의하고 있지만서도 과학의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배점이 9점이 아니라고 20점은 돼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양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이렇게 배점이 높은 과목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점 높은 과목들을 버리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특히 국어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 공부해도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버려야지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버리는 순간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임용시험이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고루고루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딥하게 공부해야지, 깊이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넓고 얕게 이렇게 다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수를 봤더니 국어를 예시로 보면요. 국어는 문항수가 3개인데 그 밑에 소문항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의 지문에 여러 문항이 이렇게 좀 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항이 3개 출제되고요.
그 안에 작은 문항들이 이렇게 딸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3세트 출제돼요 라고 하고 뭐 영어는 2세트 출제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이 총 배점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80점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이렇게 총 4가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자, 이번에는 동시 적용. 이 2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돼요. 앞으로 한 향후 3년 정도는 이 2가지가 계속 동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조금 늘어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이제 공부해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교육과정 구성 보고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우리 교육과정은요. 첫 번째, 맨 앞에 이렇게 각 과목별로 성격이 나와요. 이거는 이 교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과별로 교과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목표는 그래서 이 교과를 통해서 내가 함양해야 하는, 즉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 같은 경우 봤더니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내용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내용체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은 이걸 좀 더 구체화한 거. 문장으로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고 이 교과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 유의사항들을 쫙 담아놨습니다. 말 그대로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그냥 교육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뭘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배워야 하는지 국가에서 정해준 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뭐 이거 공부하라고 만든 학습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요. 아, 이걸 어떻게 외워? 이건 뭐 그냥 당연한 말을 그냥 쭉쭉쭉 써놨어요. 그래서 외우기도 어렵고 공부도 되게 재미없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을 또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번에 동시 적용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 2학년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우리가 창체라고 부를 거거든요. 총론, 창체 그리고 1, 2학년에 있는 교과목은 2022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3에서 6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2015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1, 2학년에 있는 교과목이 국어, 수학, 밭을 질밖에 없어요. 우리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통합교과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는 국어, 수학, 그리고 통합교과의 1, 2학년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3, 4학년군, 3, 4부터 5, 6에 해당하는 건 2015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의문이 들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1, 2학년도 배우지만 3, 4, 5, 6도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해요. 같이 볼게요. 아래 보시면 성취 기준이 있죠. 제가 다시 그림 보여드리면 이렇게 성취 기준에서 1, 2학년 부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됩니다. 요거 2022 개정 교육과정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취 기준에서 3, 4학년 부분 요거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취 기준을 제외한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거 있었어요? 성격이라던가 목표 그리고 내용체계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맨 뒤에 있었던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부분 있죠. 이거는 둘 다 보셔야 돼요. 2015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2022도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해야 할 범위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2015만 보면 됐는데 2022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앞으로 3년간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거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안에 끝낼 거니까 뭐 앞으로의 3년 이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과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단히 한번 볼게요. 올해 출제된 문제인데요. 보시면 수학 문제입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역량 중에 이 니은의
공통적으로 관련된 교과 역량을 써라. 기억과 니은과 관련된 역량 쓰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교과 역량을 외우고 있어야 하지만 이제 풀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는 미술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말 쓰는 거예요. 봤더니 3, 4학년군 성취 기준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데 무엇을 활용해라. 즉 성취 기준 중간에 빈칸 뻥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 써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부분도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출제 범위, 지도서 총론과 교육론 내용입니다. 자, 지도서 총론은 우리가 줄여서 지총이라고 이제 많이 부를 거예요. 이 지총은요, 여러분 실습 가셔서 지도서 쫙 보셨겠지만 앞부분, 지도서 맨 앞부분에 보시면 줄글로 선생님들이 이거 읽어보세요 라고 써둔 거 많아요. 학자 이론, 수업 모형 되는데 뭐 피아제, 브루너 이런 학자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각각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들이 제시돼 있거든요. 우리 국어 지도서를 예시로 한번 보면 이렇게 국어과 교육의 이해라고 해서 이렇게 국어에 대한 지도, 방법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도서 총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우리 대부분의 교과가 다 검정 지도서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국정 지도서는요. 수학의 1, 2학년군 그리고 국어, 도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검정이거든요. 수학도 1, 2 빼고 3에서 6학년은 다 검정이에요. 그래서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다 검정인데 여러분이 이 모든 검정 지도 총론을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각 과목마다 적게는 뭐 5개에서 많게는 10개 그 이상까지 지도서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백구팀 기본이론서 교재를 보시면 기본이론서의 지도서 총론 내용 정리한 거 그리고 교육론 내용 정리한 게 한 번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교육론 내용과 더불어서 나머지 모든 검정 지도서를 다 분석해서 정리한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도서 총론 내용을 다른 검정 교과서까지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과학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과학 기본이론서의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뭐 학자들 이론도 나와 있고 그리고 경험학습 모형이라고 해서 수업 모형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서 총론 그리고 교육론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같이 볼게요. 과학 문제인데요. 소문항 1번 봤더니 가의 기억 단계에서 자 모형과 관련해 출제되죠. 요 기억 단계 1단계에서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을 고려해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즉 기억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활동 해야 돼요? 라고 나와 있죠. 모형의 단계별 특징을 묻고 있어요. 두 번째도 비슷해요. 가의 A를 고려해서, 요기 활동을 고려해서 곤충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니은에서 교사가 안내해야 할 탐색 활동 써라. 즉 교사의 안내에 따른 탐색 단계. 이 모형의 이 단계에서 교사가 어떤 것을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론이나 지도 총론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육론 내용이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론 내용과 연계돼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론 내용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포함되는 부분이 강론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개념, 그리고 이 교과서 개념을 지도하는 방법. 이게 바로 지도서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출제 비중도 가장 높아요. 그리고 우리 출제 비중이 높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강의 수도 이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서 펼쳐보시면 내가 어떤 수업을 딱 해야 한다. 내가 여기 이 서예 수업을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서예에 대한 거 쫙 나와있죠. 교과서 장면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야 한다. 교사는 이런 내용을 좀 유의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도서 강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서 강론 내용이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도 수준까지만 출제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외에 교사가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을 출제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과학 같은 경우는 같이 보시면 과학도 교과서 장면도 있지만 그 옆에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뒤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교사가 알아야 하는 과학 개념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검정 지도서인데 언제 모든 지도서를 다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검정 지도서를 볼 수 없고 또 저희가 강의에서도 모든 검정 지도서를 다 사가지고 지도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고 그거 다 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요 정리된 자료로 당연히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도서들을 다 분석해서 주요한 개념들, 그리고 많이 반복되는 개념들, 그리고 반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탐구 자료, 탐구 활동 순서, 지도서처럼 쭉 준 다음에 교사가 알아는 배경 지식 따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과학은 이런 형식이고 다른 과목들은 과목마다 조금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가장 공부하기 좋은 양식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지도서 다 사실 필요 없으세요. 검정지도서 같은 경우는요 되게 비싸요. 한 권에 5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7만 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당연히 다 사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큰 돈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만 다 보셔도 시험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간이 많고 내가 이제 돈도 많고 그렇다. 시간과 돈과 모든 게 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 보셔도 되겠지만 사실 1년을 준비하고 보시다 보면은 일단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그래도 내가 여유가 된다 하시면 나머지 부분도 좀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강론 내용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보시면 과학 문제요. 나의 리을에 들어갈 적합할 내용을 쓰고 B에 나타난 오개념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개념을 써라. 그래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과학적 개념이 무엇이냐. 오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지도해야 하냐 이런 거 묻고 있고요. 또 음악 문제도 한번 봤더니요. 디귿인 거에서 가의 제제곡 3 그리고 제제곡 4 중에 먼저 불러야 하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디귿을 봤더니 긴 잦은 형식으로 부를 때 나타나는 한 배의 변화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지금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 이제 구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비춰서 어떤 순서로 지도해야 돼? 라고 묻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학생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사가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 너가 이 순서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학생한테 지도할 건데 그 지도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 내용 같은 경우는 교과서 수준의 지식을 물을 때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가 알아야 하는 지식 수준을 물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내용이 엄청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초, 중, 고 시절에 거의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온갖 잡다한 지식을 다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강의해서 짚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기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교육과정이나 그 교육론 내용보다는 여기를 좀 더 이제 재밌어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가 기타라고 해두었는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수능형이라고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사실 수능형이라고 하기에는 뭐 수능과 똑같은 형태 이런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외운 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력을 가지고 푸는 문제일 때 보통 이렇게 기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국어나 수학 그리고 사회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실과를 예시로 가져왔어요.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엔트리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코딩 내용이죠. 물론 강론 내용이 베이스예요. 엔트리라는 이 강론 내용 알고 있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물은 건 이 A랑 B에 어떤 코딩을 넣어야 되나, 어떤 명령어를 넣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6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뭐가 나와야 되지? 여러분이 열심히 그 자리에 생각해서 푸는 문제죠. 요런 게 이제 기타 유형입니다. 사실 이거는 내가 뭐 교육과정을 엄청 잘 외웠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내가 잘 풀어내면 이 문제는 이제 맞는 거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살짝 어려운 감이 있지만 꼭 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좀 차분하게 푸시면 대부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공부를 위해서 알아봐야 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비중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 간단히 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비중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쵸? 딱 봐도 강론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온다. 요거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어떤 거에 가장 힘을 쏟아야 된다? 강론에 힘을 가장 많이 쏟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겠지만 원래는 우리 백구팀 강의가 기본 이론을 3월까지 하고 4월부터 강론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1, 2월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기본 이론 너무 열심히 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강론을 막 잘 못하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강론이 중요한데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이제
강론부터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 체제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뒤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강론에 시간과 힘을 더 많이 쏟아야 한다. 요거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제 경향을 봤을 때 교육과정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총론도 늘어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거에 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교육과정이 17%나 출제된 걸 봤을 때 되게 많이 나왔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체감상으로 교육과정 너무 적게 나온다.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 부분도 이제는 단답형이라던가 그냥 암기하면 바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총론 부분이나 아니면 강론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이제 점점 많이 나오니까 이거 그냥 달달달 암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각각의 내용을 연결 지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도 기본이론, 강론, 문제풀이 이걸 다 통합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각각의 교과를 진행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다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임용에서 어떤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맨 처음에 성적 환산 방법 뒤에서 안내해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환산 방법을 알아도 결국은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1차 점수를 높이 받는 게 어쨌든 목적이니까. 같이 보면요. 우선 우리 최종적으로는요.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합친 1차 100점과 그리고 2차 시험의 100점을 합쳐서 총 200점 만점을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1차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요. 이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100점 이외에 내신 20점과 지역가산점 6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26점 만점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내신이라는 건 여러분 대학교 성적 있죠. 교육대학교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가산점이라는 거는 6점, 3점, 0점 이렇게 될 텐데요. 지역가산점 내가 내 지역에 있는 교대에서 그 지역을 응시하면 뭐 6점이 되는 거고 타 지역을 응시하면 3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역가산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신과 지역가산점은 최종에선 빠진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여러분은 1차에서 나오는 이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이걸 잘 봐야지만 최종에서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내신과 지역가산점에 연연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꽈락이라는 게 되는데요. 이 꽈락은 과목별 만점의 40%를 미만해서 득점하면 꽈락이 되는 거예요. 논술 같은 경우는 20점 만점이니까 8점보다 적게 득점하면 그냥 꽈락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육과정 잘 봐도 그냥 꽈락. 내가 교직논술 7점 받고 교육과정 8점 만점 받아도 이거는 꽈락, 그냥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80점 만점 중에 32점 미만 득점자는 꽈락이게 되는데요. 요거는 A, B를 따로 나누지는 않아요. 내가 만약에 A형에서 32점 맞고 B형에서 0점을 맞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A, B형 합쳐서. A, B 합쳐서 32점보다는 높이 받으면 됩니다. 이게 근데 예전에는요. 이 꽈락이 좀 유의미했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좀 낮았을 때에는 그냥 내가 꽈락만 넘겨도 합격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거의 지나갔어요. 꽈락 그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 꽈락만 넘겨야지 이런 생각은 이제 좀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과 지역 가산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내신은 각각의 이제 교대의 성적 환산을 한 거다라고 했죠. 서울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서울은 각각의 요 급간이 0.3점인데 서울 외 다른 지역은 모두 다 0.5점 급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 성적을 제일 잘 받은 20점과 그다음에 제일 못 받은 마지막 15.5점. 요 차이가 약 4.5점 정도 차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임용시험에서 그냥 한 문항 정도, 한 세트 문제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큰 그런 배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좀 낮다. 내가 뭐 한 8등급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1차 시험 잘 보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산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6점, 3점, 그리고 0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6점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이 교원 경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교대나 이화여대 졸업자라고 되어 있죠. 즉 교원 경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 그 해당 지역 교대 졸업자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6점입니다. 그러면 이 교원 경력이 없다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요.
정식으로 발령받지 않으면 교원 경력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격은 했지만 아직 발령받지 않았어요. 그럼 교원 경력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수를 해서 떨어졌는데 기간제를 한 적은 있어요. 시간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식으로 발령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교원 경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사립학교에 정식으로 임용이 됐다라면 그건 이제 교원 경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6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재수해도 발령 안 났으면, 재수해도 이제 기간제나 이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발령난 게 아니기 때문에 6점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점 같은 경우는요. 교원 경력 없는 사람 중에서 타 지역 교대 졸업자. 즉 다른 지역으로 내가 시험을 보려고 한다. 그럼 이제 3점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생인데 뭐 경기, 전북, 제주를 시험 보고자 한다. 그럼 이제 3점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0점은 누가 받냐면요.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 국공립에 직접 임용이 됐거나 합격해가지고 임용이 됐거나 아니면 사립에도 임용이 된 적이 있던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직 교사들 있죠. 이분들이 이제 지역 가산점 0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산점 내용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별 커트라인 같이 볼게요. 자, 이 합격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잘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마다 당연히 커트라인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이다라고 하더라도 커트라인 굉장히 다르죠. 그의 시험의 난이도 또 그리고 그 해의 임용 경쟁률에 따라서 커트라인은 달라지기 때문에 1차 합격하려면 몇 점 맞아야 돼요? 이런 건 사실 좀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그냥 대략적으로 요 정도 점수 받으면 조금 안정권이겠구나 라는 요 정도는 조금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요 1차 합격은 전체 우리 TO 중에 1.5배수를 뽑습니다. 즉 만약에 TO가 100명이었다면 1차 합격자는 150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으로 이제 50명은 떨어지고 100명만 붙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표 보는 법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각자 지역에 맞춰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경기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경기. 자, 합격선을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84.17점이면 합격을 할 수 있대요. 자, 우리 쉽게 그냥 84점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 84점은요. 126점 만점입니다. 즉 교육과정 논술 지역가산점, 내신을 모두 합친 126점 만점 중에서 84.17을 맞으면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역가산점은 3점인 사람이고 내신은 17점인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20점 일단 받았죠. 그러면 교육과정과 교직 논술에서 몇 점 받으면 1차 합격한 거예요? 여기서 20점 빼면 64점 정도 맞았으면 경기에서 1차를 합격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1차에서 64점 맞아서 1차 합격했어요. 자, 그런데 최종을 봤더니 최종이 166점이 돼야 되죠. 내가 2차에서 100점을 맞았어도 164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1차를 어느 정도는 좀 잘 봐줘야 2차에도 합격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2차에서 100점을 맞는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1차에서 최소 몇 점은 맞아야 돼요? 그쵸? 66.08은 맞아야 둘 합쳐서 166.08이 돼서 합격을 했겠죠. 2차에서 100점 맞기 어렵겠죠. 보통 2차의 평균 점수를 우리가 한 90점대 초반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높이 해서 94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2차에서 94점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차에서 몇 점 정도는 받았어야 했을까요? 여기서 94를 빼면 1차에서 72점 정도는 그래도 받았어야 내가 2차에서 94점 맞고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를 어느 정도 조금 잘 봐줘야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이렇게 2차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컷만 보고 1차 컷 되게 낮다. 요 정도 맞추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1차에서 컷에 걸쳐도 2차를 잘 보면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은요. 내가 1차 컷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2차에서 100점을 맞아도 뒤집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차 컷을 보지 마시고 2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 2차 요 정도 점수 맞으면 1차는 이 정도 맞아야겠다 이렇게 대략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여러분이 여기에 막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전남 같은 경우에 점수가 아주 들쭉날쭉하죠. 70점 갔다가 81점 갔다가 74점 갔다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 해의 난이도 그리고 그 해의 경쟁률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보시고 핵심은 1차를 잘 봐야겠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1년간의 레이스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점수에 너무 막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1년 동안은 그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요 생각만 딱 하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고 또 되게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늘 함께 할 테니까요.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개강하면 다시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어서 우리 구자경 선생님께서 백구팀 연간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백구팀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구자경 강사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OT 때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앞에 안예희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시험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여러 가지 공고사항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백구팀이 어떻게 1년 동안 강의를 운영할지 커리큘럼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예전에 들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이런 커리큘럼 운영하는 건 저희도 처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론이 요즘에 굉장히 추세가 많이 되잖아요.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이번에 대폭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여기 잠깐 볼까요? 기본이론과 강론 연계 강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본이론 강의라고 하면은 앞에서 이제 안예리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선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총론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도 총론의 이 교과교육론이 결국 학자 이론과 수업 모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도 총론의 교과교육론 근데 그것만으로는 기출문제 풀기 힘든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 교과교육론을 또 발췌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수님들의 책 있잖아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교과교육론 내용을 발췌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본 이론반에 이제 교재에 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총론에 있는 교과교육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발췌한 교과교육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론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론 강의를 저희가 예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강론을 들어갔었어요. 강론을 4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강론이라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교과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강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걸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강론 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강론을 좀 뒤에 공부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본 이론과 강론 연계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이 그냥 큰 폭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와 강론의 연계 강의라고 하면 보통은 강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기본 이론과 강론의 연계 강의라고 하면 강론을 먼저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근데 이게 좀 유연하게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강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수업 모형, 교과교육의 수업 모형을 알게 되면 그 강론 내용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교과교육의 내용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과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은 강론 내용을 우선으로 하는 강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대체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기본 이론 강론 연계 강의라고 하면서 출제 유형에 따라서 변화된 맞춤형 커리큘럼 탄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출제 유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강론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커리큘럼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이론과 강론을 연계 통합해서 효율적인 학습 가능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수 문제와 기출 문제까지 다 이론화돼서 함께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같은 경우 따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라는 것은 수업 내용 공부한 다음에 관련 기출 문제 바로 풀었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관련된 기출 문제 풀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라고 한다 치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기출된 건 아니지만 좀 풀어보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연습 문제 제공을 합니다. 그 연습 문제라는 건 저희가 만든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요. 교사들이 교과서 내용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배경 지식이 중등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중등 교과서에서 강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중등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따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등에서 출제됐던 문제, 그 다음에 뭐 유치원, 우리 유아교육까지 출제됐던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수 문제하고 기출 문제까지 한 번에 풀어보는 강의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6일에 개강합니다.
1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중순쯤에 강의가 끝나겠대요. 그래서 1월 6일 날 개강하고 저희 지금 계획상 8월 15일 날 종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계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대충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매 과목을 맡으신 이제 선생님과 각각 이제 과목 설명이 나와 있는 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팀티칭으로 여러분한테 과목을 알려드리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강의가 제공이 되냐면요. 업로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시에 이제 강의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강의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5, 6강 정도가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제교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백승기 선생님이나 안혜연 선생님이나 김희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걸 이제 주제교과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주제교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개씩 강의가 올라오고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제 예체능 교과 같은 경우는요. 2개 올라올 때도 있고 또 3개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강의가 하루에 5개에서 6개가 업로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강의 계획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어떤 지도서도 필요 없고 모든 지도서를 분석해서 정리된 자료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교재는 기본 이론서 우선 준비하셔야 돼요. 기본 이론서 같은 경우는요. 얘가 개강 전에 발간이 될 겁니다. 1월 6일 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 연계 강의 하는 동안에 기본 이론과 간호 연계 강의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풀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또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요. 1월 중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기본 이론서가 4권이거든요. 그 기본 이론서와 또 기출문제집을 준비를 하시면은요. 그 외 다른 모든 이제 강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요약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검정 지도 다 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요약 자료에 맞춰서 그 프린트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꼭 또 아셔야 될 강의 진행 순서가 있죠. 우리 강의 진행 순서 같은 경우는요. 주제교과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제 먼저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수학, 이 과학과 수학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 과학과 수학이 이번에 또 독특하게도 작년까지 이런 형식이 없었어요. 이번에 또 독특하게도 동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업로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요일에는 과학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수학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이제 막 과학부터 강의가 쭉 나갔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수학이 나왔거든요. 근데 수학도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에요. 앞에서 보셨잖아요. 배점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과목이 좀 이제 강의가 길어요. 과학이 강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긴 과학이 끝나고 이제 수학이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수학도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뒤늦게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은 과학이 올라오고 금요일은 수학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총론과 창의적 체험 활동 우리 백승희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어로 주제교과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교과 같은 경우는요. 우선 미술, 그 다음에 실과, 음악, 사회, 도덕, 체육, 그 다음에 이제 통합교과, 우리 바생 선생, 재생을 가르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수업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영어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뭐 미술은 뭐 얼마만큼 진행이 돼요? 그거는 각각 선생님들께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는 각각의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월, 10월에 한번 볼게요. 자, 9월, 10월에는요. 우리가 모의고사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 총 3회를 보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원서 접수 전에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임용시험 3주 전에 두 번째 모의고사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전에 세 번째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1회 같은 경우는 전국이 이제 동시 진행하는데 현장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현장 모의고사 보는 거 있죠? 실은 이걸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이제 현장 모의고사를 실행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백구팀 연구진이 이제 처음으로 또 이런 걸 하게 되네요. 개별 채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작성한 답안, 실은 저희가 이전에도 정답을 공개하긴 당연히 했죠.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정답을 보고 각자 채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완전 칼체하고 어떤 분은 물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은 좀 객관적이지가 않았겠죠. 그 나온 점수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개별 채점하고 통계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표를 받으면 내가 위치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회 같은 경우는 봉투 모의고사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봉투에 이 모의고사 문제지를 넣어서 배송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성적 통계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 채점한 다음에 이제 통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요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 수강생을 대상으로 109팀 역대 모의고사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8월 중순에 연계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모의고사 3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자기 실력을 좀 다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냈던 역대 모의고사 문제 있죠? 그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주 1회씩 이렇게 역대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 역대 모의고사도 문제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좀 더 다지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는요, 우리 이제 시험이 끝나고 2차 영어 특강 강의가 있어요. 우리 영어 강의 맡아주시는 김혜진 선생님께서 2차 영어 특강 강의까지 해주시니까 이렇게 이제 묶여져서 1년의 강의 커리큘럼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참여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지금 처음 봤을 때 와닿지 않죠. 왜냐면은 기본 이론 강의도 지금 막 들어서 그런 것들 공부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론 강의도 교과서 내용 공부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교사의 배경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첫 주 강의 나가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실은 각 과목 들어갈 때 각 과목을 맡은 선생님께서 다 설명을 다시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6일 날 뵙도록 할게요. 1월 6일 날 뵈면은 실은 저희를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를 하루에 지금 6개 정도 강의가 올라온다고 했었잖아요.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면은 12시간 정도예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저희를 이제 1년 내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격의 길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시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개강날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